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신중년 어린이의 솔직한 토크.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시니어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도 좀 나누고, 우리가 시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친정 엄마이기도 하면서 그냥 또 한 가족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인 것 같아요. 어린이. 신중년 어린이는 왜 신중년 어린일까? 나이는 신중년인데 왜 어린이라고 했을까요? 아직은 조금 더 세상 물정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즐거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로, 신중년 어린이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재밌겠다. 어린이는 아직도 자라나야 할 시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숙해도 봐줄 수 있고, 뭔가 좀 잘 못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게 어린이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중년 어린이로 그냥 모르면 몰라요 하고 물어보면 되고, 아는 거는 좀 나누면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카운셀러 하는데 카운셀러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할 데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정신신경과라고 하는 그 병원의 한 파트가 내과를 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정신신경과를 가는 것은 참 그 문턱을 넘어간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정말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정신신경과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그 문턱은 내 스스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글쎄 그냥 병원 갈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 우리 순간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한테 얘기하면 저 지지배가 또 딴 데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지? 없어.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 속상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엄마가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일상의 우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얼굴 안 보고 댓글에 올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사실 이런 고민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좋은 생각으로 누구나가 겪었던 이야기 중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이 정말로 나한테 큰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멘토가 한 사람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큰 복을 짓고 가야지만 그런 멘토를 만난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해도 이해해주고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로 그렇게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아직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여러 가지인 것 같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명절이 돌아오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방식이에요. 네. 정답 있습니까? 인생 사는데? 정답 없어요. 이제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 예. 내 자식이라고 다 이쁘지만 않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기 때문에 딸에 대한 환상, 희망사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며느리가 내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 적응해야 되고 서로 사귀어야 되고 우리 어때요? 처음 어떤 사람과 사귀려면 시간 투자, 돈 투자, 때로는 마음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가야지만 사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정말로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면 갈수록 아우 쟤는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엄청 좋을 것도 아니지만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며느리만 낯서냐? 아들도 낯설어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지낼 때 그때까지가 자식이고 문 밖에 나가면 남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처갓집을 가는데 어쩌다 한번 오는 사위,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백년 손님. 백년 손님도 손님 나름인 것 같아요. 백년 손님인데 참 이쁘고 좋은 손님.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저런 손님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손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한테 저희 집은 명절 전에 와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댁이니까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집이 시댁이니까 오고 명절날 아침에 차례 지내고 산소 갔다 오면 바로 친정으로 고! 하고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갓집에 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는데 피곤한 얼굴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가다가 힘들면 휴게소 차를 세우고 거기서 조금 깜빡 좀 졸아라. 졸고 처갓집 대문에 딱 들었을 때는 정말로 밝은 얼굴로 밝은 빛으로 어르신들을 배워야 되는 게 자식된 도리다.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처음 가면 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집 문화가 낯설은데 빨리 알면 두 번째 만날 때 쉽다. 세 번째 만나면 더 쉬워. 그러니까 빨리 알기 위해서 네가 먼저 움직여야지 된다. 백년 손님이라고 니네 집에서 마냥 소파에 애치차 모양으로 누워가지고 야, 때 됐으니까 일어나라 뭐 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물놀이를 좋아하시는지, 산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약주를 좋아하시는지, 또 우리 장모님은 또 뭐 커피 한 잔 좋아하시는지. 때로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파악이 되면 별거 아닌 거에 자식들은 어른들한테 점수 받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야, 아무개 엄마도 친정 동네 가면 또 내 친구 누구도 시집 갔다가 친정이라고 왔을 텐데 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 그럴 땐 네가 그냥 살자. 오늘 네 친구 영자 온다며 커피 한잔 하고 와. 그렇게 해서 와이프도 좀 물고 틀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배려를 하면 너는 그거 네 와이프한테 커피 한잔 하고 와. 그 한마디에 365일 중에 한 150일은 아마 편할 수 있어. 지금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누가 봐요? 그 아들이 보겠어요? 본다고는 하지.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는데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그냥 같이 삐약이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서방 뭐 김서방 뭐 해가며 그분들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들어라. 근데 때로는 우리 장모님은 막 우리 장인어른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10번 들으면 10번 들을 때쯤은 가서 어머니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재밌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듣기 싫어가지고 막 오만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됐던 아들이 됐던 사위가 됐던 딸이 됐던 저는 그냥 하여튼 좌우당간 그 초장에 쾅 부딪혀서 서로가 알 거 빨리 알고 우리 장모님 뭐 좋아하셔? 우리 장인어른은 뭐 좋아하셔? 뭐 처남이 있던 처제가 있으면 우리 형제들은 처갓집 형제들은 뭘 좋아해? 그럴 때는 같이 가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윷놀이도 하고 저희 집 식구들은 사실 고스톱을 못 쳐요. 근데 명절에 보면 고스톱 치는 집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야, 너 고스톱 못 치면 너 처갓집 고스톱 치냐? 야, 고스톱 못 치면 처음엔 앉아서 그냥 뭐 또박또박 잃어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럼 너무 네가 못 치고 재미없어 하면 그분들도 너 데리고 고스톱 치자 소리 그 다음에는 안 해. 그것도 어지간히 맞아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면서 뭐 고리 뜯어서 뭐 먹자 뭐 말자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너무 쑥맥이면 재미있겠어? 재미없어서도 안 해 이해. 그런데 처음에는 다 접해봐라. 접해보고 그 중에서 선별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막 대들어서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 기특하잖아요. 이쁘고 아유 저게 뭐 재밌다고 그냥 우리들 맞춰주느라고 또 김서방이 저런 걸 또 하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되는 게 또 어른들 마음이에요. 꼭 그런 어른만 있는 건 아니야.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니까 죽을 때까지 코 해가며 또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나이만 먹었다고 또 다 어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라는 것은 연륜이 쌓였다고 무조건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던 뭐 가던 오던 아니면 또 식구들이 다 같이 어느 펜션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또 다 같이 파티하고 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정해진 거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 시어머니 막 돈 막 하느라고 세상 없어도 그런데 못해. 그러고 앉아서 막 해. 누구네는 어디 갔더라 누구네는 어디 가. 그런 시어머니는 다루기 쉬워. 차라리 그런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자랑했던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야 무슨 돈 있어서 뭐 그렇게 하냐. 그래서 네 어머니 돈 없어요. 어머니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밖에 나가서 펜션 얻어갖고 다른 데 가서 해먹으면 뭐 부족하다 말다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경제적인 부담도 서로 더는 게 좋아. 조금은 더치페이 하면 좋아요. 내가 주동자면 내가 좀 더 내고 나머지 분들한테 조금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하시면 또 그런 것이 기회가 돼서 가족 간에 웃음거리가 웃을 수 있는 이 웃음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가정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어.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거를 뽑아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못하면 내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세요. 그런 거 머리 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도해서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모이는 그 시간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아이고 싫어 하면서는 그러면 저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가요? 싫은데 안 가면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거야.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명절이고 또 내가 그런 지혜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제안하면 된다. 근데 그거 아시죠? 제안하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조금 더 쓰면 그만큼 더 당당한 것입니다. 명절 준비 지금부터
해볼까요? 또 만나요.